100명 중에 원대생 실습 2년 정도 하는데 2년 동안 신경치료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졸업한 학생이 90명 중에 10명도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환자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엔도 환자, 신경치료 환자 생기면 보존과 1년차 레지던트 주기 바쁜 게 서울대 치과병원의 현실입니다. 서울대 치대병원의 현실이 이럴진데 지방대 치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짜증나는 게 저도 좀 더럽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 80명은 신경치료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졸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손으로 뭐 인간 복사에 대해서 100장을 써와라. 신경치료에 대한 뭐 논문이나 책을. 아니면 어떤 모델에다가 치아를 박아서 모델에다가 신경치료를 한 10개를 해서 내면 너희를 졸업시켜주마. 되게 선심 쓰듯이 레지던트가 얘기합니다. 그 레지던트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 얘기한 게 아니고 위에 교수가 시켰겠죠. 서울대 안 줍니다. 신재김님 9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신경치료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오히려 양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경북대 치대 좋네요. 서울대 치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라이브 방송이니까 얘기할게요. 아니 식빵 등록금을 한 학기에 1,000만 원 가깝게 갖다 바치고 어려운 뭐 어금니, 대구치 엔도 못 시켜주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소구치나 전치부 엔도 한 명 정도를 교수가 대놓고서 환자한테 좀 동의를 받아서라든지 그런 걸 안 주는 거는 이게 내 잘못인가? 학생이 내 잘못인가? 교수 니네들 잘못 아니야? 그러면 니들이 손으로 숙제를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한테 숙제를 시키지? 나는 국가고시 보고 국가고시 공부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니면 뭐 기말고사 준비하기도 바쁜데? 무섭죠? 예.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럼 더 무서우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이해냅니다. 환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런 거죠. 교수님들의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열심히 논문 쓰시고 대학병원의 교수는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자 책임이죠. 그걸 하라고 교수의 월급을 주고 교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밑에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그렇게 시킨 대로 다 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러러 보는 겁니다. 3개입니다. 연구, 교육, 진료. 바깥의 의사는 진료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교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고 또 교수기 때문에 의과학이나 치과학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하고 또 진료도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서울대 의대나 치대의 교수님들은 본인의 연구와 진료에 바빠서 교육을 되게 등한시하고 있어요. 만만한 게 교육입니다. 왜냐면 교육은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엔도 환자를 원예생한테 너무 주고 싶겠죠. 치대 교수님도. 근데 그러려면 내가 환자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치대 원예생이 엔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것도 내가 책임도 져야 되고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냥 신경치료 환자 주지 말자라고 생각이 갈 겁니다. 하지만 그거 하라고 교수라는 직위 붙여주고 그거 하라고 적게는 한 학기에 뭐 800~9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 가까이 내는 돈을 내면서 치대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치사한 변명 중에 하나가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참아라. 여기서 또 한번 또 얘기해줄까요? 100번 양보해서 참습니다. 저는 치대 때 참았어요. 왜냐면 내가 안 참을 수도 없고 내가 뭐 소리 질러봤자 내 졸업만 늦춰지고 우리 학번만 찍히는데 그리고 퇴 1년차 때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 인턴 레지던트 안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교수님들의 동기나 비슷한 나이대 치대를 다녀서 8, 90년대 개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서 돈도 많이 벌고 대표 원장님들의 치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치대를 졸업을 했는데 신경치료도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 달 월급 세전 250, 세전 300만 받아. 주일 40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은 없죠. 신경치료도 못하는 치과의사가 치과의사라는 생각도 나도 잘 안 드니까. 또 이제 좀 무섭게 얘기할게요. 아니 식빵 내가 뭐 노력을 안 해서 신경치료를 못하고 치대를 졸업했냐고. 니들이랑 같이 치대 다녔던 니들 나이 때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끼들이 환자를 안 주는데 너희 때는 환자가 남아 돌아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엔도, 신경치료 10명, 20명, 100명까지 해보고 졸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나 같아도 100명 해보면 신경치료 자유자재로 하고 졸업하겠다. 식빵 네 동기들이, 네 동기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신경치료 환자를 안 주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신경치료를 하고 졸업을 하냐고. 내가 뭐 환자를 끌고 올까? 신기한 어떠냐면 제 지인이고 내가 신경치료를 한 번 해본 적 없지만 내가 혹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레지던트나 교수님이 다 잘해줄 거니까
설득에 설득을 해서 내가 또 네 치료 비용도 다 내주겠다고 하고 환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와도 그 환자를 레지던트한테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가 하면 너무 어려운 신경치료니까. 그럼 그 환자는 어떤 줄 알아요? 나 때문에 그냥 동네 치과에서 편하게 신경치료 받을 수 있는 애인데 나 때문에 내가 사정사정해서 내가 끌고 왔는데 결국 그러고서 레지던트한테 치료 안 받게요라고 하고 동네 치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찍힐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왕복 2시간씩 걸리는 서울대 치과병원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치대생 레지던트한테 걔도 별로 실력이 없죠. 전문의도 아니고 뭐 1년, 1, 2년밖에 신경치료 안 해봤으니까 걔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벌어지는 게 현재 서울대 치과병원, 전국의 각종 치대 치과병원입니다. 정말 거지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게 깔려있죠. 무서움. 저처럼 좀 원래 성격 자체가 아이고 인생 뭐 있어 그냥 지르고 보는 거지, 망하면 망한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치대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고 우리 집에서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좋은 치과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집안에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먹을 날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폭력 권장 방송도 아니고. 하지만 거부하고 얘기하세요. 뭐 총대단 이런 데 찍힐 수 있겠죠. 예. 그냥 1년 유급 당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년 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맨날 얘기하죠. 뭐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데아 가사가 항상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충격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자퇴는 하지 않았지만 공부도 잘했고 학교는 다니고 싶어서 아무튼 그런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레지던트나 현역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생 때 원내생 때 참고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열심히 참고 힘들게 해서 레지던트도 되고 교수님이 되신 거 알고 충분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 리스펙트 할 만합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서 레지던트를 안 했지만 하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이 레지던트 학생 때 참았을 때 얻었던 반대급부가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치과병원에서는 학생들한테 레지던트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상이 없는데 똑같은 걸 요구할 수는 없죠. 요구하는 건 미친 짓이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건너라도 보시게 될 치대, 의대 교수님들과 레지던트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인턴이나 실습 학생들이 여러분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절을 하고 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만큼의 보상, 많은 진료 경험과 진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20대들도 다 참을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참을걸요. 내가 이거 참으면 경험 많은 치과 의사가 돼서 나오자마자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월급도 많이 받으면 뭐 치대 실습이 군대도 아니고 집에도 보내주고 먹을 거 먹어주는데 막말로 나는 똥오줌도 먹었을 것 같아. 근데 똥오줌을 먹을 만한 보상이 돼야지 똥오줌을 먹죠. 똥오줌을 먹고서 나왔더니 로컬 치과 원장들이 비슷한 나이대 학번의 교수님들과 비슷한 나이대 학번의 원장들이 또 똥오줌을 나한테 먹이는데 내가 왜 교수님들의 레지던트들의 똥오줌을 치워줘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 들어와서 한 학기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써가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네? 차라리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분들 똥을 치우겠습니다. 차라리 뭐 그런 겁니다. 네. 뭐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레지던트와 친분 관계나 그날 기분 따라 달라지는 케이스 통과 사인 여부.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진료를 받다, 어시를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점수가 되고 패스 요건이 되거든요. 서울대 치대도 그랬어요. 서울대 치대도 저는 뭐 제가 다녔던 학교 치대라고 보호할 생각 1도 없고요. 저도 레지던트인 과학고 동기한테 친해서 그렇다고 안 한 거를 했다고 사인 받은 적은 없지만 뭐 1시간 한 거 2시간에 사인해주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인간 사회니까. 근데 그런 거죠. 이게 다 성적이랑 또 연관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치대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의대도 그렇고 치대도 그렇고 학점 되게 중요합니다. 뭐 치대는 의대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교정과가 아니어도 뭐 보철과, 보정과, 치주과 다 가고 싶은 추세거든요. 개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3월 달에 보철과를 돌아요. 4주간. 근데 보철과에서 나한테 점수를 주는 교육 레지던트가 우리 동아리 선배네. 그래서 막 매일 같이 술 마시고 막 저 형한테 뭐 같이 막 술도 막 먹고 심지어 뭐 내가 아는 뭐 이쁜 동생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사람이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한테 좋은 실습 점수 주겠죠. 다른 애들보다. 우리 조가 10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실습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이 케이스란 것도 다 진료 어시하고 내가 뭐 어떤 진료란 거에 사인을 해주는 건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다른데 의대도 그런 걸로 아는데, 서울대 의대는 특히나 모든 실습 점수는 사실상 패스 or fail이었습니다. 학점은 연말에 보는 연말고사라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는 3학년 때 죽음의 연말고사인데, 정말 순수한 실력으로 시험으로 결정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습은 패스 or fail. 패스하기 위해서 물론 되게 열심히 해야지 패스를 줬지만, 지각도 하면 안 되고 뭐 오히려 치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대는요, 서울대 치대도 그 실습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시험은 오히려 되게 쉽게 나오고 실습 점수가 학점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메이저 동아리라 그럽니다. 큰 동아리, 선배들 많은 동아리, 그런 동아리에 막 가가지고 막 그런 동아리 막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서울대 교정과를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실력 좋아서 간 애들도 있지만, 막말로 동아리에서 선배들 술 많이 사주고 선배들 비위 잘 맞추고 그래서 간 애들도,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는 애들도, 뭐 교정과까지는 아니도 보철과나 이런 과는 간 애들도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치대가 이 정도면 다른 데 치대는 더 심하겠죠. 이 라이브 방송으로 대다수의 선한 치과 선생님들은 이상한 편견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선한 치과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습이 학점으로 갑니다. 그게 또 치대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치대는 막 동아리가 막 그런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데 막 합숙을 하고 막 그런 동아리도 있습니다. 막 운동 동아리 중에 자기가 즐거워서 가서 합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배한테 찍히면 실습 점수 따거나 실습 돌 때 힘들어지니까. 물론 뭐 의대도 그런 동아리 어느 정도 있지만 의대보다 서울대 치대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뭐 위계 관계에 의한 폭행과 폭언은 뭐 의대도 많고요. 이거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 또 뭐 수술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인성이 좋고 조정석 같은 교수도 그거 나오잖아요. 막 정경호가 막 화내잖아요. 가만히 있어! 막 이러는 거. 그게 드라마니까 그런 거지. 가만히 있어! 이 개X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고 남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술장에서는 잘못하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벌점 벌금 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벌점을 매겨요. 치대. 그러니까 의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의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대 때도, 의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의대는 보조 인력의 수가 많기 때문에 꼭 학생을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실습이나 어시스트로 쓰지 않아도 병원 진료가 돌아가거든요. 치과 병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생사부터 많이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 또 돈이 나가서 어딘가에서 돈이 새겠죠. 그거를 이제 결심을 내리지 않는 한, 막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써, 시스템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 시스템적으로 치대 원예생 실습생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진료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